오늘의 낚시도 중요하지만 종합 성적 1위는 평생 해볼까 말까 한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간략한 소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SA 프로 토너먼트 선수를 하는 걸 최고로 즐겁고 삶의 최고의 낙으로 알고 있는 이영근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경기가 다 있었어요. 두 번의 경기가 토요일 날도 예정돼 있고 일요일도 예정돼 있어서 빨리는 배를 못 내리고 안개도 낀다고 하길래 일찍 도착은 했지만 조금 늦게 배 런칭을 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대회를 하고 있어서 이미 다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만한 주진규 도크장 옆에 갔는데 도크장에서도 다른 선수가 나오고 나서 제가 들어갔는데 고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지난주만 해도 안 나왔던 고기들이고 지금도 고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2kg짜리 한 마리 턱 나오고 나니까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은 뭘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경기의 메인 패턴은 쉘로우 채널, 막창 채널 쪽에 있는 나무들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큰 고기들이 많았고 그런 고기를 낚아온 선수들이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연습했던 포인트,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경기 포인트로 삼았던 곳에서 고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이 고기가 같은 고기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게 연습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했죠. 여러 곳을 다녔지만 특별히 반응이 없길래 그러면 지난주에 고기가 잘 나왔던 채널들보다는 그 채널에서 본료 쪽으로 좀 빠져나올 때 정체될 수 있는 구간들을 쳐보자. 중간쯤에 고기가 머물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계에 있는 조그만 직벽 구간이 있어요. 막창에서 이렇게 딱 채널 타고 나오다가 채널이 이렇게 딱 직벽에 붙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쫄래쫄래 갑니다. 가갖고 캐스팅을 해보니까 또 고기가 또 너무 쉽게 또 2kg짜리가 떡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드디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좋네요. 뼈를 좀 잡을까요? 조울이 있을 텐데, 2kg 넘어보거든요, 이거. 얘는 2020g. 2020g이 나오네요. 1kg가 되고요. 숫자는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한 마리 낚았습니다. 게임 때 여자친구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재보니까 2kg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기들은 이런 곳에 있군 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마무리 하려다가 사전에서 못 낚았던 곳이 있어서 하루로 쭉 갑니다. 그때 시간이 한 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막 터져가지고요, 막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첫 캐스팅 딱 하자마자 그냥 턱 하고 바닥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꺼냈는데 힘을 엄청 써서 꺼내보니까 한 3kg짜리 베스 한 마리가 턱 하고 나왔어요. 제가 안동에서 낚아본 고기 중에 가장 큰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무게가 얼마냐면요, 아, 2,860. 와, 크네요. 고기 진짜 큽니다. 와. 야, 이 맛에 하리 오지. 그럼 3마리에 한 7,500 정도 웨이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기가 진짜 크다. 5마리 잡으면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잡을 수 있겠다.
아이고, 한 마리 낚았습니다. 오늘 거의 한 9시간 연습을 해서 키퍼를 한 마리 낚았어요. 시미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기가 안 퍼덕거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공기가 꽉 차서 다른 신경들을 다 누르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피팅을 해주면 이렇게 뻣뻣하잖아요. 좀 피팅을 해주면 공기 쭉 하고 나오죠.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풀이나 이런 데가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펄떡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이제 본격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확실한 키퍼인데 오늘 연습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뭐 첼로에서 반응은 별론 것 같고 내일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안 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얕은 곳에서 고기를 낚아내는 건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해보니까 하루에 좀 3군데 정도 괜찮은 포인트를 찾았고, 그리고 이렇게 10m에 있는 친구들도 낚아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조금 더 확인해 볼 것만 좀 확인을 해보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황금맨의 대모험은 참 부담하네, 그지? 전일 연습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수위 변화예요. 왜냐면 지난주 연습, 그러니까 전주 연습을 하면서 고기가 골치 깊은 곳에서 본류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중간 정도에서도 입질 받기 힘든 곳에서도 좀 입질을 받았고 본류에서도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좀 나오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 계절은 역시 이번에도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수위가 조금 내려주면요, 이게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빠져야 되는데 제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난동을 향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갈 포인트들을 공략해보는 것보다는 좀 다른 힌트를 한두 가지라도 찾아보려고. 왜냐면 겨울은요, 연습도 좀 짧아요. 해도 좀 늦게 뜨고, 그리고 좀 일찍 지기 때문에 연습이 좀 짧아서 좀 다른 힌트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갈 포인트들보다는 딥포인트들, 완전 본류에 있는 딥포인트들을 공략을 하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0m 전후에 있는 고기들이 생각보다 전주나 2주 전보다는 확실히 반응이 좋다라는 거였어요. 오전에는 거의 사실상 꽝이었고 오후에는 2마리인가 낚아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마리 다 10m 전후한 포인트에서 알라마 리그로 낚아냈습니다. 키퍼가 여유롭게 높네요. 여유롭게. 예, 연습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시각이 4시 34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보트도 충전을 해야 되고, 연습 시간은 조금 더 있지만 보트 충전이나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나가기 전까지 잘 자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난번 경기 때 제가 왔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경기보다 점점점 딥에서의 반응이 점점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10m권에서 하나 잡았잖아요. 여기도 10m에서 했는데 고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딥은 이런 것들로 좀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갖고 물어주네요. 베이트 PC가 지나가면 공격하는 것도 라이브 스코프로 볼 수 있고 활성도가 좋은 자리인 것 같으니까 매일 큰 건 아니더라도 한 마리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발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연습이 쉽지 않아서 경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칼이 있는 낚시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재밌게 하고 돌아올게요. 정수미 화이팅!
아, 독구장 가지마. 아, 기대했는데. 토너먼트가 늘 그렇지만 안 무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피딩이 빨리 끝나긴 하겠다. 조그만한 고기를 5마리 낚아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큰 고기로 승부를 볼 것인가, 이게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면 연습을 해보니까요, 작은 고기도 사실 5마리 낚긴 되게 어려운 날일 거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큰 고기를 도전을 하면 한두 마리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3마리 이상을 낚아야 그래도 경쟁하시는 분들만큼은 좀 낚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결정을 합니다. 3마리만 낚자. 그리고 3마리를 대신에 2kg 넘는 걸로 낚자. 목표는 3마리, 무게는 7,500. 첫 포인트는 연습 때부터 4주 동안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던 주진교 바로 옆에 있는 도크장에서도 상륙 쪽에 있는 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그 펜스 있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매번 경기 때마다 연습 때도 고기 계속 나오고 뭐 연습 때도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들어갔지만 첫 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낚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맨날 고등학교 부장인가? 두 번째 포인트는 상류에 있는 방장섬 옆에 있는 방장골창이라는 곳인데요. 방장섬이 워낙 핫 플레이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장섬에 많이 갈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포인트들은 약간 이렇게 괄시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들 중에 방장 채널을 끼고 있는, 방장 골창에 채널을 끼고 있는 이렇게 직벽 같은 역할을 하는 이렇게 돌무너진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주 연습 때도 이런 곳에 고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일 연습에서도 제가 거기서 입질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피딩을 타면 입질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콱 물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는데, 몇 번 캐스팅 안 하고 짧은 입질을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챔질을 했는데 아쉽게 훅셋이 안 됐어요. 아이, 작어. 안 작은 것 같은데. 안 작은 것 같은데. 3마리가 목표인데 첫 번째 입질을 이렇게 놓치다니.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몇 번을 그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안 크다, 별로 안 크다. 사실은 근데 제가 사용하는 로드가 이 와일드사이드 7H 플러스 이거잖아요. 이 로드가 그 정도 일 정도면 사실 고기 큰 거였거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로드가 상당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기 떨궜을 때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그냥 작은 고기 지금이라도 잡으러 갈까? 아니면 계속 내가 이 낚시를 해야 되나? 형근아, 너 3마리 낚을 수 있겠니?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 어차피 작은 고기 잡으러 가도 뭐 될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낚시 끝까지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하류로 쏩니다. 제가 사전 때 경기 날은 그렇게 실패를 봤지만 연습날 워낙 큰 고기들을 많이 준 곳이기 때문에, 그래, 피딩이 끝나기 전에 이 안개가 걷히기 전에 도착하면 낚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전속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착을 했을 때 제가 엄청 멀리서 배를 세웠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하나에 사실은 이 경기 거의 전체를 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가능성이 높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안동 전체에서 이 포인트가 지금 제일 컨디션이 좋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엔진 소리에 놀라서 친구들이 긴장할까봐 한 300m 정도 밖에서 배를 세우고 엔진을 끈 다음에 트롤링 모터를 내리고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라이프 스코프로 제가 생각했던 그 물속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직벽 위에 있는 나무인데, 이 직벽 턱의 수심은 8m쯤 됐고 나무 키는 한 5, 6m쯤 됐거든요. 이 주변에 작은 나무가 몇 개 있었는데 이 나무 주변에 고기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근데 라이프 스코프 탁 보니까 고기들이 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밖에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무조건 문다.
40cm. 저런 어체가 6개나 떠 있었어요. 6개나. 정규전 최대어 같은데. 서냐? 왜 빠지냐? 기분 나빠도. 여기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초반에. 일단 고기 케어를 해야 돼요. 한 마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고기 케어. 상태는 좋은데 미진도 됐고. 서두를 이유가 없어. 5마리만 잡으면 돼. 4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뜰채에 담겨있는 고기를 보니까 첫 번째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와, 고기 너무 크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고기를 이렇게 바늘에서 빼서 고기를 손에 딱 쥐는데 안도의 한숨이 팍 쉬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고기가 정말 안 나왔거든요. 정말 안 나오는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 낚아도 3마리다 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금 제가 하류를 왔는데, 그거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걸 낚아냈으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푹 잡고서 잠깐 정말 그 감격을 좀 맛보고 얼른 피징을 해서 물칸에 넣었죠. 그 다음에 갔던 포인트는 바로 근처에 있는 쇠제비 갈매기 모래섬 주변에, 이렇게 물 속에 이게 원래 쇠제비 갈매기가 사는 섬이었거든요. 지금 수위가 높아서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 이렇게 베이트 피시가 워낙 많아서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다 입질을 못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한 마리쯤 더 붙여야 내가 3마리를 다 낚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어쩔 수 없이 계곡동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계곡동에 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계곡동은 잔챙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역시 30cm 정도 한 마리만 붙이자,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한 2-3번 캐스팅하면서 분위기가 확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브 스코프를 활용을 해서 고기를 보면요, 고기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있는 고기가 있고 바닥에 깔린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들이 루어가 들어갔을 때 반응하는 걸 보면 얘네가 좀 프레셔를 받았다, 혹은 얘네는 루어를 처음 본다, 이건 물겠다 라는 게 딱 그림으로 보이는데, 진짜 잔챙이도 정말 안 는다 이제. 어제부터 느끼는 건데. 이 둥둥둥둥 떠있는 고기가요, 루어가 탁 가니까 슥 가라앉으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베스처럼 떠있는데, 이건 100% 베스처럼 떠있는데 루어를 당기면 따라와요. 이걸 보고서 얘는 좀 프레셔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곡동을 빠르게 포기를 합니다. 잘 있어라 계곡. 올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들어올 리 없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주진교 상류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좀 빠져나왔을 시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원래는 주진교 상류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박실골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는데, 박실골 이렇게 지나다가 맞아, 저기 12m 정도의 나무가 있었지, 그래 그러면 10m 정도의 고기가 떠 있을 거고 10m 정도도 반응이 괜찮으니까 거기 있는 고기 한두 마리 낚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포인트로 접근을 합니다. 바람 마음에 들게 부는데 진짜 대차게 불었으면 좋겠다. 오후에 한 마리 더 까게. 됐다. 잉어인가? 친구 왜 꿈을 많이 쓰지? 에 어군이 3마리가 이렇게 딱 보이길래, 원래 여길 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 요 곱불이 6m를 치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12m에 어군이 3마리가 딱 보이길래 넘겨쳐서 이렇게 있는데 떨어지는 곳을 이렇게 했더니 싹 올렸더니 밑에서 딱 올라오니까
그냥 3마리 중 1마리가 턱 하고 사라졌어요. 처음에 걸었을 때 잉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힘을 너무 써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서투르고 집중 못해서 고기 죽여먹고 이러는 것보단 고기 케어를 확실히 해서 1마리라도 크니까, 고기가 크니까. 고긴 정말 크네요. 2마리 5천쯤. 한 5천은 넘겠다. 그리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한 마리만 더 낚으면 뭐가 돼도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류에 갔다가 역시 입질은 딱히 받지 못했고요. 여러 포인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류로 향합니다. 다시 하류로 향했던 이유는 육자 스쿨링인가? 다 육자고 막 다 영몰이라 막 다 저렇게 피하나? 아니, 저렇게 큰데 왜 아무것도 안 때려? 제가 첫 고기를 낚은 대동을 일단 공략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그곳 이외에도 하류에 베이트 피시가 가득 차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한 마리 정도는 더 낚아낼 수 있다. 포인트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하루에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런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고기들이 다시 뭔가 초기화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하류로 다시 갔죠. 그리고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하류에 있었는데요. 딱히 입질은 못 받았어요. 간다, 이 치사한 새끼들아. 에이, 치사한 새끼들. 에휴, 씨.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에이, 치사해. 내년에 보자. 올라가야 됩니다. 전속력으로. 오씨. 두 마리밖에 안 돼요. 성현이구나. 두 마리밖에 안 돼. 제가 24번입니다. 29번. 3마리. 0점 맞춰주세요. 0점. 몇 마리세요? 두 마리입니다. 2마리. 5,620. 이어고 프로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됐다.
아니, 나는 빅베스도 내가 먹는 줄 알았다고. 나이스! 연습은 사실 지난 3주 동안 똑같은 낚시였고요. 본류에 있는 한 6m에서 8m 정도 되는 습석초들을 주로 보러 다녔습니다. 사전에서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오전을 준비를 하면서 앵글 오브 더 이어 포인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확실하게 고기를 잡아낼 만한 포인트를 2개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포인트 중에 한 군데에서 고기가 나왔고요. 오늘 낚시는 어제 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6m권과 12m에서 15m 떨어지는 지역 2군데를 보고 다녔습니다. 가을이 되고 고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얕은 곳에 있는 고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는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 2경기, 오늘과 2주 전에 있었던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고기가 아무리 많이 보여도 먹는 고기는 분명 얕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했고, 2년 전에 2019년 프로 토너먼트 앵글 오브 더 이어 경쟁을 하면서 수비적인 전략을 취했다가 끝에 2경기를 망치는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반드시 1등 종합순위를 사수한다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전략을 잡았던 게 한 번 입질에 2마리 히트, 그리고 2마리는 고기가 엄청 컸습니다. 둘 다 한 마리는 중요, 한 마리는 하류였고요. 둘 다 알라바 말이고요. 로드는 매직 디자인의 72H 플러스 로드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매직 디자인으로 이적을 하고서 가장 먼저 지급받은 로드였는데 이렇게 제 커리어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줘서 정말 오늘 다시 보는데 로드가 꿀이더라고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순위 1위, 손이 다 떨리네요. 네, 제가 1등 계시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을 준 우리 박기현 선배 정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끝까지 응원해주신 정문선 선배님과 이병철 선배님, 김강훈 선배님, 지금 당장 이름 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응원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걸어오는 길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우리 꿀팁베스트 구독자 형들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랑 같이 거의 한 달을 울며불며 지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트로피는 꼭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워하는 우리 분영이 피디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눈시울이 붉어진 이영근 프로입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